비행기가 마닐라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니노이는 활주로로 이어진 계단으로 나오자마자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 니노이를 암살한 사건이 마르코스 정부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지피며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급정했다. 니노이가 사망한 후 10일이 지난 1983년 8월 31일 그의 장례 미사가 케손시티의 산타 메사 헤이츠에 있는 산토 도밍고 교회에서 거행됐다. 니노이의 어머니 오로라는 장례식장 측에 정부가 내 아들에게 한 짓을 모두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 시민 200만 명 이상이 거리에 줄지어 서서 장례 행렬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코리의 남편을 암살한 사건에 가담한 피고 2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암살 사건을 덮어버리는 필리핀 정부의 만행에 세상의 이목이 쏠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코리는 중대 결심을 했다. 역사가 윌 듀런트는 상황이 요구한다면 보통 사람의 능력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리는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온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전업주부라고 말한 코리는 반마르코스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198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된 마르코스는 갑자기 선거를 예정보다 일찍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코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청원도 빠르게 늘어났다. 청원에 서명한 수백만 명에 대한 답변으로 코리는 1985년 12월 3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운동에 뛰어든 마르코스는 코리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악랄하게 공격했다. 그러나 코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나는 대중을 속이고 국민에게 사기치고 정부의 돈을 훔치고 정적을 살해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종류의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1986년 2월 7일 치러진 선거는 마르코스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 2월 15일 마르코스는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코리의 지지자들을 폭력과 협박으로 위협했다. 코리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시위를 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코리를 지지했다. 2월 22일에는 필리핀 장성 여러 명이 코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며 마르코스 정권에 대항했다. 그들은 필리핀 국군 본부에서 작전을 세웠다. 수백만 명의 필리핀 사람이 힘을 모아 반군 세력을 지원했으며 코리는 정권 인수 준비를 위해 마닐라로 갔다. 피플 파워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사흘간 이어진 다음 코리는 1986년 2월 25일 필리핀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코리는 아시아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됐다. 같은 날 마르코스와 그의 아내는 필리핀을 떠나 괌을 경유해 하와이로 달아났다. 그들은 해외로 도피하며 다음과 같은 엄청난 자산을 빼돌렸다. 7억 1,7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상자 22개, 다양한 고급 보석이 담긴 상자 300개, 팸퍼스 기저귀 상자들에 급하게 담은 400만 달러 가치의 미가공 보석, 세이코 및 까르띠에 시계 65점, 진주를 가득 담은 가로 약 4m, 세로 약 1m의 상자,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보석들로 장식된 약 1m 높이의 순금 조각상, 200만 달러 가치의 금괴와 약 100만 달러의 페소, 미국과 스위스, 케이맨 제도 은행에 은닉해둔 1억 2,400만 달러에 달하는 예금 전표. 하와이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한 마르코스는 72세 생일을 맞은 지 17일 만에 심장 및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 하와이에서 머무는 동안 마르코스와 아멜다는 호놀룰루의 마키키 하이츠에 있는 호화저택에 살았다. 필리핀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하면서 쌓아놓은 나라 빚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마르코스 가족은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코키 아키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6년에서 1992년에 1987년 헌법 개정을 감독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상하 양원제 의회를 부활시켜 과거의 독재적인 정부 구조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그리고 인기 없는 정책이긴 했지만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르코스가 진 빚 상당액을 상환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코리는 조용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2009년 8월 1일 코리는 숨을 거두었고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들이 필리핀 전역에 지정됐다. 필리핀에서 민주주의 어머니였던 코리 아키노는 자신이 꿈꿨던 미래의 내가 됐다. 코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살펴보자.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우리는 미래의 내가 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질문을 해봐야 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코리의 경우처럼 미래의 당신도 예상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코리는 자신이 마르코스를 밀어내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변한다. 삶의 사건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노화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배움, 관계, 경험, 성공, 실패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살면서 경험할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선택하고 만들어낼 능력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탐구하려면 사물의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었다. 파이돈 또는 영혼론이라는 플라톤의 가장 잘 알려진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자연에 관한 탐구는 각 사물의 원인, 즉 왜 존재하게 됐으며 왜 사라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4대 원인으로 알려진 이론을 구축했다. 그는 그 원인을 활용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4가지 원인 가운데 4번째로 알려진 목적 원인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그는 목적 원인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목적 원인은 목적론을 근거로 한다. 목적론을 의미하는 텔레올로지의 어근인 텔레로스라는 단어는 사물의 목적 또는 원인을 뜻한다. 목적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나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즉, 목표나 목적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걷기, 체중 감량, 병원 진료, 좋은 식습관은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원인을 사용해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를 설명했다. 동물은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행동은 환경과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능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 기저에는 원인이나 목적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목표를 상상하며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목표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집은 우연히 건축되는가 아니면 건축되는 목적이 있는가? 나아가 설계도가 없다면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공정이나 재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집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가족을 위한 집인가? 핵가족을 위한 집인가? 그룹 홈을 위한 집인가? 홈 오피스를 위한 집인가? 망치로 나무를 아무렇게나 두들겨서 집이 생기길 바라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설계에 근거해 집을 짓겠는가? 롤렉스 시계는 우연히 만든 것인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업체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일은 계획에 따라 행동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든가. 코비의 말을 빌리면 정신적 창조가 물리적 창조보다 먼저다. 누군가의 열망이 없었다면 로켓을 제작해 달까지 가는 일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무언가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 형태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목표가 동력을 제공했다. 주위를 둘러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다. 심지어 이 책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나는 구성을 생각하고 글을 썼다. 이 책은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모습과 일치한다. 어느 한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책 한 권이 그냥 쓰여 있던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의 아이디어와 구조는 체계적이지 않았던 생각, 인용문, 연구 결과, 사례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해서 구성한 결과다. 정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체계화하고 분류할 때 창의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식탁은 무에서 생기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있던 원자재를 조직적으로 설계해서 식탁이 만들어진다. 나무, 돌, 못, 접착제를 조합해 식탁을 만드는 것이다. 식탁 제작에 사용하는 나무를 생각해보면 그 재료는 처음에는 숲속의 나무였다. 그 나무가 목재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고와 계획이 결합한 결과 목재가 가구로 다시 탄생한다. 창의성은 지능적인 설계를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 또는 지능적인 설계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랠프 윌도 에머슨은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당신과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생긴다. 삶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가? 행동과 상황이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행동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최근에 나는 이 질문을 아내에게 해보았다. 아내가 쓴 야구 모자를 가리키면서 그 모자를 쓴 건 의도적인 결정이야? 아니면 우연히 쓴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집 청소를 하다가 모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자가 당신 머리 위로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 쓴 거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모자를 집어서 머리에 써야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 내가 집었었지. 그런데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자동적인 행동이었어. 그래, 하지만 모자를 쓰기 싫었는데도 모자를 썼을까?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억만장자 피터 틸은 당신의 삶이 대부분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 책을 왜 읽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틸은 미래를 대하는 불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역기능이 일어난다. 불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본질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불명확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선택지를 짜맞춘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중시한다. 그저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추구하며 그것을 다재다능함이라고 부르는 대신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에 집중한다. 요즘 유행하는 자기 개발 서적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철저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삶의 결과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니 목표를 없애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연하다. 의도가 좋고 흥미를 자극하는 주장이긴 하지만 목표를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은 궁극적으로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작가들도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어 그 성과를 맛보는 삶을 저버리고 순전히 절차만 따라 시스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제임스 클리어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제임스 클리어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그는 자신의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잊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장기적인 사고는 목표가 없는 생각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그는 목표가 동력임을 결국에는 인정하고 만다. 위대함의 학교라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루이스 하우스는 클리어에게 일상생활에서 타협할 수 없는 습관 5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클리어는 그야 당연히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습관 몇 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목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다.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절차만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그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절대 알 수 없다. 몰입은 누가 봐도 절차에 완벽하게 몰두하는 현상이다. 그런 몰입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